안녕하세요, 세력입니다. 2024년 6월 7일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방송은 굉장히 좀 중요한 방송이 될 것 같고 제가 오늘 방송에서 말하는 거를 정확히 어떤 근거로 어떤 생각으로 말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각자 투자에 이용을 하신다고 하면은 저는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고만 하시되 이번 영상만큼은 그래도 끝까지 시청을 해주신 다음에 투자에 여러가지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 공지사항 2가지를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지사항은요, 제가 최근에 스타파워 실물 스마트 플러그로 채굴하는 배핀 프로젝트 스터디 및 경험 차원에서 한 개는 사보자 이렇게 올린 커뮤니티 글이 있는데요. 채굴 코인, 노드 이런 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고 시도 자체를 못 해본 분들이 계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이 스터디 차원 혹은 이 가상자산을 투자하며 또 다른 재미도 있다라는 것, 그런 것들을 느끼기 위해서 한 개당 13만원 하는데요. 물론 13만원이라는 돈이 누군가에게는 부담되는 돈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또 코인 투자를 하면서 13만원씩은 많이들 잃어보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투자를 할 때 코인으로 13만원 잃는 거는 너무 많이 잃어봐서 다들 면역력이 강한데, 이런 새로운 프로젝트,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은 사람이 원래 그래요. 새로운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존재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타파하지 못하고 이 13만원조차도 비싸다고 느껴져서 또 자체를 못해보기 때문에 수많은 기회들을 놓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제 스스로도 뭔가 새로운 기회가 나왔을 때 한 번에 타파하지 못하는 스스로가 답답해서 새로운 무언가가 나오면은 한 번씩 트라이 해보고 그래도 공부해보고 그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막 엄청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니까 한번 읽어보신 다음에, 구매 방법도 사실 어렵지가 않아요. 다 너무나 이제 너무 쉽게 준비물에 구매 방법까지 써놨으니까 참고를 해보신 다음에, 가격이 타 프로젝트에 비해 만만해서 스터디 차원에서 이익 여부와 별개로 한 개는 구비해보자 라는 게 저의 의도고요. 무엇보다 실물로 코인을 채굴한다는 점에서 코인러들이 집에 누가 놀러오면은 자랑스럽게 야, 이게 채굴기야, 이런 거 하나쯤은 있어야지 이렇게 말을 또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진짜 그렇게 하고 싶어서 샀고, 10개 정도 저는 사서 주변 분들한테 좀 선물을 줄 건데, 저는 이런 게 되게 재밌는 요소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저만 재밌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 이렇게 챙겨줄 생각이고요. 이 프로젝트로 채굴돼서 번 돈이 있으면은 전부 다 저희 에어드랍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에어드랍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실물은 이렇게 생겼다고 하고요. 콘센트에 이렇게 꽂아 넣으면은 여기서 다른 기계를 꼽아서 쓰면은 채굴이 되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하니까 한번 봐보시고, 세빛 14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세빛 독서 모임은 보통 멤버십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번에 별원이 조금 생겨서 퍼블릭하게 한번 모집을 또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2년째 지속되어 온 투자자 모임이자 교양 있는 커뮤니티다. 최고의 퀄리티를 자랑하며 지향한다. 어떤 모임을 기대하셔도 그 이상의 가치와 퀄리티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제가 뭐 아마 방송을 오래 보신 분 혹은 뭐 처음 보시는 분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막 이렇게 무언가를 얘기를 할 때 강력하게 얘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빛 모임만큼은 제가 봤을 때, 저도 독서 모임이라는 거를 20대 내내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모임의 퀄리티가 어떤지 평균적으로 제가 잘 느낄 수가 있거든요. 저보다 독서 모임을 살면서 많이 해본 사람이, 저는 제 나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드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20대 내내 독서 모임을 해왔기 때문에, 30대가 돼서도 하고 있는데 모임장으로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모임이 굉장히 퀄리티가 높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같이 찰리 먼거 바이블이라는 책을 읽을 거고요. 이 책 같은 경우에는 벤자민 그레이엄과 워렌 버핏은 유명하지만 찰리 먼거 다소 생소할 수가 있는데, 버크셔 서웨이 주주 서한에서 먼거를 자신의 스승이다 라고 워렌 버핏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하워드 막스님은 나도 노력은 하지만 먼거의 지혜를 따라가는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빌 게이츠는 먼거는 가장 폭넓은 사상가이며 세상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지식의 소유자다. 또 모건 하우절,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돈의 심리학. 먼거의 연설문에서 영감을 받아 집필했고,
뻔뻔스럽게 제목을 훔쳤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기대가 되고 함께 책을 읽으면서 3주 동안 일요일 오전에 일어나기가 힘들지만 그래도 다같이 스터디 하는 차원에서 참여를 많이 해서 좀 더 나은 투자자로 성장해 나가는 그런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료 독서 모임이지만 최소한의 운영을 위한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아래 신청 링크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방송을 시작할 건데요.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전 고점을 넘기기 직전인 상황입니다. 한번 조정이 좀 있었고요. 21%의 조정이 있었고 다시 올라와 주면서 현재 비트코인 ETF 상황을 보면은 블랙록 등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ETF 상품을 투자함으로써 비트코인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것은 비트코인 ETF의 자금이 어떤 것들이 들어오고 있는지를 실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하락을 만들어주면서 일반 투자자들은 사실 겁이 굉장히 날 수밖에 없는 하락인데 지금 일봉으로 봤을 때 이걸 기간으로 보면은요 점 대비해서 47일 동안 떨어졌습니다. 47일 동안 떨어지면은 비트코인을 처음 투자하거나 비트코인을 잘 모르는 사람들, 비트코인을 소유하는 것에서 불안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다 물량이 털리겠죠. 그런데 정말 약속이나 한 듯이 이쪽 부근에서 저점 부근에서 블랙록을 비롯한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일제히 매수를 해주면서 가격이 V자 반등을 해줬습니다. 26%가 다시 올라왔고요. 특정 고점을 넘기기 위한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현재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비트코인 ETF 이슈로 인해서 굉장히 급격한 상승이 한번 나와줬었고요. 그 후에도 이더리움 ETF가 승인이 되냐 마냐 이러면서 21년도 고점을 넘느냐 마느냐를 테스트할 수 있는 기간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X 리서치에서는 BTC가 역 헤드앤숄더 패턴이고 금리 인하 기조로 인해서 83,000불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83,000불이라면은 어디냐 라고 하면은요 11년 12월이 전고점인데 약 7만불이란 말이에요. 8만불이 간다는 거는 최고점 갱신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갱신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인데 캐나다, 덴마크, 유럽 등 각국에서 금리 인하를 실시하며 통화 정책 완화를 시작했다. 실제로 기사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금리 기조로 가냐 마냐 하다가 진짜 저금리 기조가 정말 나왔어요. 정말 나와가지고 지금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가격이 저 역시도 긍정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보이는데 지속적으로 우리가 체크해 왔듯이 21년도에는 이더리움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순간부터 알트코인의 자금이 많이 흘러가기 시작하면서 알트 불장이 오기 시작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근데 여기서 긍정적인 것은 이더리움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알트코인 불장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게 제가 시작하기에 앞서서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말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알트코인 시세의 흐름을 볼 때 중요하게 보는 게 도미넌스 차트잖아요. 도미넌스 차트. 이제까지 모든 영상에서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는 우하향하는 차트다. 우하향하는 차트고 이 우하향하는 흐름 때문에 저는 21년도에 17년도에 만들었던 알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를 21년도에 깨는 하락이 나올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근데 그 주장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틀렸거든요. 실제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듯이 7년도에 형성했던 도미넌스 표보다 21년도가 좀 더 높았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면은 이번 24년, 25년 사이클에서는 알트코인 도미넌스가 어디까지 하락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을 해봤는데 결국에 제가 다다른 결론은 알트코인 도미넌스가 제가 지금 그어놓은 이 파란색 라인 어딘가에서 수렴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도미넌스가요. 여기서부터 94%부터 35% 수준까지 빠진다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뭘 것 같으세요? 이게 의미하는 거는요.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있으면은 이더리움이라는 자산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한 말이에요. 작은 알트코인들이 막 있어요. 낙수 효과라는 말 아시죠? 낙수 효과. 위에서 물이 흐르면은 쫙 이제 밑으로 퍼질 수 있다라는 건데 BTC의 자금이 많아지면은 이더리움으로도 흐르고요. 알트코인에 흐르고
이 흐른 자금이 이런 이제 작은 알트코인까지 흐르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도미넌스 차트가 94%에서 35%까지 쭉 빠졌다라는 거는 이 낙수 효과가 제대로 엄청나게 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94에서 35까지 비트코인 지배력이 빠졌다는 거는 이 비트코인에 있는 자금이 다 알트코인으로 갔다는 거예요. 94 빼기 35 하면 뭐 60만큼 이제 알트코인이 가져간 건데, 자 보세요. 중요한 게 말이죠. 21년도에 고점은 73%였어요. 그러면은 73%에서 최저점을 만든 때를 지금 봐보면은 39%, 약 40%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73 빼기 40 하면은 33이죠. 자, 이 시즌, 21년도 시즌에서 만들어낸 거품은 33 사이즈라는 거예요. 그리고 7년도에서 만들어낸 거품 사이즈는 60이라는 거예요. 60.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이번 시즌은 지난 시즌들보다 거품이 작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 이유는 제가 이제까지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미국의 이 시장에서 거품이 일어나는 이유는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큰 거품을 만들어내고 그 거품만큼 해당하는 그 거품이 밑으로 이제 낙수 효과가 일어나면서 알트코인 부장이 오는 건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번 시즌에서는 비트코인 거품이 지난 시즌들보다 적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눕는 차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눕는 차트. 그럼 누우면은 그만큼 거품이 적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이번에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방금 30 정도였잖아요. 30 정도. 그러면은 지금 이번 시즌에서는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빼서 30 사이로 구매 가격이 정해질 텐데 30까지도 안 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 65였나요? 뭐 거의 반 정도 줄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15에서 20 언저리가 될 것이라고 저는 예상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분석대로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은요, 55.57%, 뭐 58이라고 치고, 그럼 뭐 17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뭐 58에서 17을 빼면 되겠네요. 42. 42가 이 정도인데, 요 정도, 지금 제가 무슨 말씀 하시는지 잘 알겠죠? 모르겠으면은 이거 2번, 3번 봐야 돼요. 이거 필수입니다, 이거. 자, 42에서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만큼 거품이 끼므로써 이 부분만큼이 알트코인 불장이 되고, 이만큼 알트코인 불장이 왔을 때 우리는 생각보다 자금이 밑으로 많이 돌지 않아서 매도를 해야 된다 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근데 이 정도의 거품이 어디까지 흐를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굉장히 잘 지속적으로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우리가 알트코인 불장이 언제 올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자, TAO라는 코인인데요. TAO라는 코인은, 타오, 이 코인은 잘 아시는 분은 또 아실 수도 있는데 AI 코인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코인이거든요.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23년 5월 37원에서 690원, 그러니까 20배가 올랐어요. 20배. 그렇죠. 그리고 조정을 한 지금 상태에서도 과거 저점보다 10배가 넘은 상황인데, 만약에 알트 불장이 오면 이 코인 뭐 이렇게 해서 더 날아갈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과거 사이클을 놓고 봤을 때 알트코인 불장 시점에서 이런 식으로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솔라나 차트로 볼까요? 솔라나 차트. 알트코인 불장이 이렇게 1차로 한번 왔다가 좀 쉬다가 큰 조정받고 한 번 더 오르고 나서 이렇게 알트코인 불장이 끝났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알트코인 불장은요, 시가총액이 낮은 알트코인들까지 다 올라가는 그런 알트코인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비트코인 고점은 21년 11월, 12월 이때쯤이었는데, 이때는 특수한 알트코인만 올라갔어요. 특수한 알트코인. 가는 놈만 갔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미믹스, 루나 이런 친구들. 근데 21년도 11월, 12월 갈라게임즈도 잘 갔었고요. 그런 특정 선택받은 알트코인들만 많이 갔었는데, 지금이 만약에
지금이 만약에 그때 나와줬던 1차 알트 불장이 이미 진행된 상태다. 만약에 이미 진행된 상태라고 하면은 지금 한 번 더 2차 파동, 2차 알트코인 파동이 올 때 대부분의 알트코인을 정리하는 게 우리가 결국에 전략적으로는 맞거든요. 근데 그게 맞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거품이 생기지 않고 끝날 수도 있다라는 게 굉장히 제가 생각하는 조심해야 되는 부분 첫 번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만에 하나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거품이 비트코인 고점에 시형성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그걸 기다리면서 우리가 버티다가는 21년도 꼴이 날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 7년도에는 비트코인 고점과 알트코인 고점이 같이 왔습니다. 근데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고점과 알트코인 고점이 다르게 왔거든요. 그런 걸 비추어 봤을 때 이번 시즌에서 막 이런 분들이 계세요. 뭐 예를 들어 한 방을 노리겠다, 그래서 한국 코인들만 막 가지고 있는다던가, 정말 이제 잡 알트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이 만약이라도 흘렀을 때 정말로 막 100배 갈 수 있는 그런 코인들만을 모집해서 들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거품이 크지가 않아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품이 크지가 않아서 그런 쪽으로 자금이 흐르면 다행인데, 흐르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라는 부분을 반드시 저는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투자는 본인의 선택이고, 뭐 제가 말하는 거는 투자에 대한 견해일 뿐이기 때문에 저의 이러한 말이 혹시나 움츠려들게 만들어서 최고 수익률을 되게 줄이는 그런 발언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난 불장에서 만약에 뭐 예를 들어 한국 코인들이 막 100배에 갔다라고 치면은요, 저는 이번 불장에서는 절대 그렇게 못 간다라는 게 제 강력한 견해고요. 물론 많이 오를 수는 있습니다. 많이 오를 수는 있는데 지난 불장이랑 똑같이 갈 수는 없다라는 게 제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견해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로 우리가 좋은 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알트코인 불장이 코앞에 왔다라고도 볼 수 있는 시황이다. 그 알트코인 불장이라는 거는 11년도 3월, 4월, 5월에 있었던 그런 그 해당 사이클에서 가장 모든 알트코인들이 주목받는 그런 핫한 시즌이 지금 도래했을 수도 있다. 이것이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좋은 점이고요. 안 좋은 점, 안 좋게 볼 수 있는 점은, 이미 만약에 알트코인 불장이 온 시점이라고 한다면은 아직 미동도 안 하고 있는 그런 수많은 잡 알트코인들도 당연히 오르긴 오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생각처럼 거품이 적게 낄 것이기 때문에 상승률이 생각보다 기대 이하일 가능성도 높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이 시장에서 살아남고 좋은 수익으로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염두를 하고 전략을 잘 짜보자. 이게 제 방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방송 굉장히 중요한 방송이 될 것 같고, 여러 번 생각해 보시면서 좋은 전략 구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이 시장이 계속 저번 21년 불장처럼 많이 갔으면 좋겠지만, 도미넌스 차트에서 얻은 제 어떤 인사이트가 좀 맞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나 저도 21년도나 정말 17년도처럼 거품이 많이 껴서 모두가 정말 해피하고 경제적 자유, 편한 삶, 시간의 자유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정말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진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엄청 오래 기다리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진짜 수익이 많이 나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하이 리스크인 부분만큼은 우리가 피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러한 견해, 이러한 생각, 이럴 수도 있다라는 점을 꼭 고려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그리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